이 건물은 내가 이런 건물을 여러 명이 투자하는 거,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자, 오늘은 강남 빌딩을 사서 엑시트하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강남 빌딩을 샀어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얘를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을 해서 이걸 판다, 그래서 얼마를 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고, 상담할 때 내지는 뭐 온라인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얘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강남 빌딩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지어서 얼마가 올라야, 몇 %가 올라야 이걸 팔아야 될까요?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와, 저렇게 해서 몇십억을 버는구나, 몇 억을 버는구나, 몇백억을 버는구나 해서 그거에 관심이 많이 쏟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강남 빌딩은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금값이나 달러나 이런 거는 낮아지면 샀다가 높아지면 팔고, 이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이나 달러나 어떤 재화 아니면 투자 상품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내가 샀어요, 팔았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올라갔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 사서 또 팔았어요. 득을 보겠죠? 그렇지만 내가 샀던 금액에 다시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김밥이라고 치면 원래 1,000원이었어요. 1,000원에 사서 1,500원 될 때 팔았어요. 그 뒤에 김밥값이 2,000원이 됐어요. 그럼 나는 얼마 있죠? 1,500원 있죠. 그럼 500원 보태서 2,000원짜리 김밥 사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2,000원짜리 김밥이 2,500원이 됐어요. 팔았어요. 그럼 난 500원 벌었잖아요. 또 뒀더니 그 김밥이 3,000원이 됐어요. 그럼 나는 또 500원 보태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엑시트를 했다가 투자했다, 이걸 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오르는 거는.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투자금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놓고 장기로 보유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보유하는 거란 말이죠. 보유만 하고 있으면 내가 현금이 없잖아, 돈이 안 돌잖아 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여기서 나오는 대출을 더 할 수도 있고, 빌딩이라고 치면 월세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 더 점점 더 개수를 늘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강남에 건물을 샀어요. 100억짜리 건물을 샀다고 칠게요. 얘가 150억이 됐어요. 얘가 50억 올랐으니까 150억에 매각을 했어요. 매각하고 나서 다시 남은 돈으로 150억짜리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왜? 매각하면 세금 빠지죠. 부동산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0억짜리를 팔아서 150억짜리를 못 사는 게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건물을 사게 됐을 때 그 건물 주인분이 연세가 88세셨어요. 강남에 건물이 11개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건물을 쭉 사기만 했대요. 11개를. 강남에서. 쭉 추가만 하고 팔아보는 건 처음이래요. 88세에. 왜? 갖고 있었더니 계속 얘네들이 올라가서 팔아야 될 상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샀을 때랑 지금 가격 비교를 못 하겠죠? 그리고 지금 가격이랑 또 5년 뒤, 10년 뒤 가격이랑 또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장기 보유가 강남 빌딩에서 맞는 거지, 강남 빌딩을 샀다 팔았다 한다? 그거는 과연 그게 맞을까? 강남 빌딩은 그런 계획으로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을 나 혼자 온전히 사지 못하고 몇 명이 돈을 투자해서 샀어요. 그런 경우에는 매각을 해서 우리가 돈을 나눠서 내 온전한 건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건 맞아요. 근데 맞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이 건물 샀지만 이 건물은 내가 오래 갖고 가고 싶지는 않아. 강남 건물이지만 이 위치는 난 정말 좋다고 보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걸 지어서 팔 거야. 이걸 리모델링해서 팔 거야. 이런 건물을 여러 명이 투자하는 거,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공동으로 건물을 산다고 하더라도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그 건물을 살 때 어떤 마음이 적어도 들어야 되냐면, 저 사람들이 그 지분을 판다고 하면 내가 다 갖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드는 건물을 사야 되는 거지, 장기로 갖고 가고 싶지 않아. 근데 누군가는 사겠지 라는 건물은 실제로 그만한 매가의 거래가 되기 어렵고, 임대료도 내가 생각했던 내지는 누군가에게 들었던 임대료가 책정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해드릴 얘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강남 건물은 사서 엑시트를 해서 얼마를 남기겠다의 목적이 아니라 장기로 갖고 가고 싶다. 내 인생에서 저거는 반려자와 같은 반려 건물로 쭉 갖고 가고 싶다라는 건물을 사서 장기 보유하고 상황이 된다면 하나씩 늘려가는 것. 여기서 상황이 된다는 건 두 가지겠죠. 첫 번째로 건물 가격이 올라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생겨서 그걸로 사는 방법이 있을 거고, 내지는 얘가 가격이 올라가서 대출하는 금액이 늘어난 거 플러스 내가 매달 모으는 금액이 있어서 합쳐서 산다는 거가 되겠죠. 물론 연예인들이 어떤 건물을 사서 갖고 있다가 매각하고 더 큰 건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150억이 됐어요. 매각하니까 뭐 세금이 얼마라고 칠게요. 50억에 대한 세금이 나왔겠죠. 뭐 법인세라면 한 10억 내외 나왔겠죠. 근데 그 당사자가 그 기간 동안 한 50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여기 매각하고 이 낼 세금이랑 어쩌고저쩌고를 내고 나서도 더 큰 건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고소득이면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장기적으로 갖고 가고 싶은 건물을 하나를 사서 개수를 늘려가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몇 명이 여러 명이 투자를 한다고 치면, 뭐 3명, 5명 몇 명이 한다고 치면, 내가 이 건물을 사면서 적어도 다른 사람 지분 판다고만 하면 나는 바로 사야지, 영원히 갖고 가고 싶다는 거죠. 쉽게 말한 그 건물을. 이런 마인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잽싸게 팔아야지, 얼마가 되면 얼마 남겨야지 로 접근했다가는 그 계획대로 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강남 건물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실제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고, 한 번 선택이 오래도록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거지, 단기간에 내가 얼마를 남겨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건물을 보는 시각이라면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영원히 갖고 갈 거야, 쉽게 말하면 배우자를 정할 때 같은, 내가 오래도록 같이 할 무언가를 선택할 때의 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 강남 빌딩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단기간만 어떻게 해서 단번에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호경기 때는 운이 좋아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곤란한 상황이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고 그 시각으로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하는 거를 반복해야 되는 거지, 어떤 시기에만 통용되는 시각으로 뭔가를 선택한다는 거는 분명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